들어갑니다. 1문단,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 소구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우리가 읽을 글의 제재는 위협 소구인 것 같고요. 이 위협 소구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득 전략 중에 하나래요. 설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야기하는 것을 위협 소구라고 한다 하더라.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을 의미한다. 공포에 대한 개념정이 나왔으니까 체크는 해두시고, 근데 딱히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네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할 경우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서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력한 수준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문단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러면 아마도 이 글은 위협 소구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글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2문단 내려가 봅시다. 위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제니스와 페쉬바흐의 고전적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했으니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한 연구 결과 되겠네요. 제니스와 페쉬바흐는 치아 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 등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3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아 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위협 소구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위협 소구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를 구별해 놓은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 뭔가 다른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레벤델과 나일스는 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내용을 주장한 사람들이 되겠죠? 레벤델과 나일스는 금연에 관해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똑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제니스와 페쉬바흐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 상반된 결과를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냥 질문 던져놓고 끝내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은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건 위협의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네요. 즉, 치아 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낮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얘는 설득력이 높아서 강하게 위협을 해도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3문단 내려갑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최초의 연구를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네요.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다.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를 수정 보완한 최종 결과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제니스가 다시 연구를 했네요. 관련된 그래프가 여기 왼쪽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4문단,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은 이라고 해서 새로운 학자와 새로운 이론 등장. 로저스의 방어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다.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요소라는 표현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구성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등 3가지를 제시한다.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유해한지, 그런 사건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 3가지를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제시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구성 요소들은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3문단까지는 위협 소구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태도가 바뀌는지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로저스는 그야말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실제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그 효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그대로 계속 넘어가면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는 건 1번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거, 아니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네요. 5문단. 위협 소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구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인지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이다. 앞에서 나왔던 세 가지의 요소 말고 새로운 요소, 또 하나의 요소, 네 번째 요소가 제시가 된 거예요. 손실의 차원이 뭐고 이득의 차원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겠죠.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시된다.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위협을 제시한다 했으니까 그야말로 위협이요,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다라고 제시가 될 것인지 이득을 준다라고 제시될 것인지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6문단.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에는 다른 감정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놀람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의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놀람이나 슬픔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당황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 소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 다 읽어보았고요. 문제풀로 내려갈게요.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선지. 제니스의 곡선 이론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수신자의 태도 변화와 위협 소구의 수준은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했는데 곡선 이론에 의하면 그야말로 곡선이어서 중간 정도 수준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죠. 3문단에서 관련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틀린 선지. 반비례 관계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2번 선지. 로저스는 위협 소구 구성 요소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이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지적 평가를 거쳐야 방어 동기가 형성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방어 동기가 형성됨에 따라 태도 변화의 양이 결정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태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3번 선지. 제니스와 페시바흐의 고전적 실험에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가설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최초에 시행된 실험에서는 강력한 수준이 가장 효과가 낮았으니까 맞는 말 2문단에서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4번 선지. 위협 소구를 사용하여 설득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기되는 감정이 다양할 수 있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 6문단에서 언급됐었죠. 당황이나 분노 등은 방해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5번 선지. 제니스와 페시버의 고전적 실험과 레벤달 나일스의 실험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권고가 지닌 설득력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맞는 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윗글의 가와 보기의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위협 소구였어요. 접종이론은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태도나 신념이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반대되는 주장을 약하게 노출시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항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접종이론, 그야말로 예방접종 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내용이네요.
설득 과정에서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 면역을 만들어두면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접종이론의 포인트는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서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 정도가 약한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약하게 노출시켜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태도와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접종이론이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선지 내려갑니다. 1번 선지. 가와 나 모두에서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가에서도 강력한 게 중요하다 안 했고요. 나에서도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면역을 만들어낸다 했으니까 둘 다 틀린 선지. 2번 선지. 가와 나 모두 메시지의 반복적인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에 효과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는 예방접종과 유사한 메커니즘이었으니까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에서는 반복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없었으니까 X. 3번 선지. 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나는 약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했는데 가의 목표는 수신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을 강화하면 안 되겠죠. 무언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동을 바꿔야 되니까. 4번 선지. 가는 이성적인 차원에서, 나는 감정적 차원에서 수행될 때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 6문단에서요. 특정한 감정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위협소구가 이성적 차원에서 수행될 때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5번 선지가 정답. 가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나는 수신자의 태도와 신념이 변화 요인의 저항력을 가지는 것에 메시지 전달의 목적이 있다. 맞는 말이네요.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으면서 지문과의 연결고리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보기. 레드는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10대들에게 제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소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실험 결과 청소년을 겨냥한 매스미디어 메시지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이지만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강력한 수준에 해당하는 죽음에 대한 위협이 효과가 적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지문에서 강력한 수준이 오히려 효과가 낮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는 공통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힐은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소구의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실험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소구의 효과가 최소한의 수준이나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 중간 정도가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한 곡선이론과 같은 결론이구나 라고 잡아주셔야 되고요. 힐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구는 에이즈의 유해성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될 때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도 결국 중간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고, 특히 강력한 수준의 경우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두려움과 결합해서 지나치게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하는 건 6문단에 나왔던 감정과 관련된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선지 분석하러 내려갈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1번 선지. 레든과 힐은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득의 차원이면 특정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언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득의 차원이 아니라 손실의 차원에서 내용을 제시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선지가 바로 정답. 2번 선지. 힐의 위협소구 연구 결과는 제니스의 곡선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우리 위에서 이미 공통점으로 파악한 거 중간 정도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더라 하는 게 제니스의 곡선 이론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었으니까 맞는 말. 3번 선지. 로저스는 힐의 연구에서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는 그 구성 요소가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방어 동기를 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겠군. 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의 수준보다 중간 수준이 더 높게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하는 위협소구는 효과가 적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였죠. 로저스에 의하면 그 구성 요소가 인지적 평가를 거쳐서 방어 동기를 유발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태도 변화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소구가 효과가 없다는 건 방어 동기를 유발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4번 선지. 레든의 연구를 통해 위협소구의 효과를 위해서는 제니스가 주장한 위협소구의 수준 이외에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알 수 있겠군. 그렇죠. 레든이 한 말에 의하면 단순히 강한 수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걸 강조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수준 이외에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면 맞는 선지. 5번 선지, 제니스는 레든의 연구에서 죽음이라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에 비해 정신장애, 피부 발진 등을 강조하는 위협 소구가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이라고 평가하겠군. 맞는 말이죠? 제니스는 곡선 이론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레든의 연구에서도 정신장애, 피부 발진 등을 강조를 했더니 가장 효과가 높았고요. 이게 보기에 의하면 차라리 죽음을 강조하는 게 강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니까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위협으로 제시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공익 광고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보기와 지문의 연결고리 먼저 판단해 보시면 가해 광고는 그냥 건전지를 분리 배출하세요 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어서 아무런 위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에 비해서 나와 다를 보시면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진다 라고 얘기해서 어떠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위협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도 마찬가지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듭니다 라는 말은 다회용 컵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나무가 계속 사라집니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얘도 위협을 사용을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다를 일단 두 편으로 나누어서 여기는 위협을 하지 않은 거, 여기는 위협을 한 거.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다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시면 나에서 적혀있는 내용은 지구의 미래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서 위협 수준 자체도 굉장히 강한 거고요. 지구 전체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 위협의 내용이 지구의 미래가 사라진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손실의 차원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에 비해 다의 경우에는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하면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듭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감소된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이득의 차원에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나에 비하면 위협 수준은 낮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고 다는 나무가 사라질 것을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지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1번 선지, 나에서 수신자의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졌다면 자발적 방어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군.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너무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감정적인 긴장 정도가 높아져서 자발적 방어 반응, 분노나 회피 등이 예시가 있었어요. 자발적 방어 반응이 강하게 유발되면 오히려 설득의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긴장 정도가 높아지면 자발적인 방어 반응은 나타날 수 있어요. 맞는 말 1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었고 2번 전지, 나는 위협 소구를 통해 수신자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는 말이죠. 위협 소구 자체가 첫 번째 줄, 1문단의 첫 번째 줄에 의하면 설득 전략 중에 하나였으니까 수신자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설득하는 게 이 광고의 목적이기도 하겠죠. 맞는 말. 3번 전지, 다는 로저스의 이론에 따를 때 권고된 행동의 효율성 평가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 마찬가지 맞는 말. 로저스의 이론에 의하면 효율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 인지적인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방어 동기를 형성해서 태도 변화의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총 3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3번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4번 선지, 나의 메시지는 손실의 차원에서, 다의 메시지는 이득의 차원에서 전달되고 있군. 우리 이미 위에서 파악했던 거 맞는 말. 5번 선지, 나와 비교할 때 다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군. 엄청 중요한 선지예요. 나와 비교할 때 다는 나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나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니까 나에 비하면 다가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의 경우에는, 가가 중요해. 가의 경우에는 애초에 위협 자체가 사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위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선지에 의하면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당연히 가를 봤을 때 위협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수준이겠죠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선지가 틀린 거. 지금 뭐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냈냐 하면 위협 자체가 있다 없다
를 가지고 위협의 크기, 그 정도가 크다, 작다로 함정을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함정 유형 만들어내는 선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의 선지기는 한데요. 지금부터 이런 거 자꾸 보면서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아, 지문에서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도의 차이로 나타내면 그거는 틀린 내용이었어 하는 이 경험치 앞으로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오늘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